그 판결문 내용을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어보면 상당 부분 이해가 간다. 네. 그러나 이제 정치 개입을 유죄로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국정원 쪽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 네. 왜냐하면 기본의 출발은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한, 네. 말하자면 북한의 대남 심리전을 차단하기 위한 측면에서 한 활동이 네. 정치 개입으로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북한의 대남 심리전을 차단하는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고 네. 또 오해될 수도 있고 이러므로써 쉽게 얘기하면 국내 종북 좌파 세력들이 네. 북한의 대남 심리전을 활용하는 것을 우리 국정원에서 네. 제대로 막기가 어려워질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요거는 그 2심과 3심을 통해서 네. 좀 더 이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네.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국정원 입장에서는 둘 다 무죄죠. 당연히 그렇게 주장해요. 네, 왜냐하면은 대남 심리전 이제 이런 거는 있죠. 대남 심리전을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 대남 심리전을 방어하는 것과 국정의 중요 정책 과제를 홍보하는 것, 또 특정 정치인을 비판하는 것, 이 세 개념을 나눈다면 세 개념의 선을 분명하게 네. 법적으로 재단할 때까지도 전혀 손색이 없도록 좀 더 세련되게 했어야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은 큰 틀에서 오늘날 국제적인 추세가 어떤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정보 활동은 가능하면 법에 명시적으로 이 위법되게 돼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네. 좀 더 폭넓게 법을 해석해 주는 게 일반적인 해외 선진국의 추세입니다. 네. 이런 추세에서 보면 이번에 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좀 더 2심, 3심까지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개입은 무죄. 그죠? 네. 그게 국정원을 살리는 거고요. 네. 뭐 선거 개입 부분은 일부 유죄가 있다. 뭐 이렇게 때리면 훨씬 야당이나 국민들도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재판부가요, 네. 야당이나 국민들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판결하는 건 아니죠. 네. 재판의 판결은, 뭐 여기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만은 증거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겁니다. 일부에서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하니까, 저는 뭐 제가 법조인이 아니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뭐, 이런 논평이 나왔잖아요. 뭐,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 아니다는 게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네. 저는 그것 자체도 참 이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정치권은요, 사법부의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사법부가 판결한 거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존중을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네. 그렇게 해야 우리 사회가 유지가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동안에 말이죠. 재판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유우성 씨 사건 같은 경우에 무죄 판결 났습니다. 네. 북한을 마음대로 들락거리고요. 왔다 갔다 하고 뭐 이 여러 가지 이적 행위가 하는 게 인정이 돼요. 네. 그런데 간첩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어? 이것이야말로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다음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 아니라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집화 간첩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라고 봐요. 그 재판을 할 때 판사의 결론은 결국은 이것이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를 갖다가 검찰에서 입증을 하는 거죠. 입증하는데 충분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그것이 야권이나 혹은 정치권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혹은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수용할까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그 자체가 정치적 판결이고 정치적 판사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현직 부장검사가 법치주의는 죽었다고 그런 얘기 했다는 거 네.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 현직 부장검사가 비록 인터넷에 인트라넷이죠. 네. SNS에. 아니 SNS가 아니라 그 내부에 법원. 내부 인터넷에. 예, 법원 내부의 게시. 인트라넷의 게시판에다가 내부에서만 볼 수 있는 건데 네. 거기에다가 법치주의는 죽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법치주의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법치주의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법치주의가 죽었다고요? 그 말 때문에 법치주의가 죽은 거다. 그 말 때문에 네. 우리 판결 때문이 아니라. 네, 사실 이 사건이 워낙 정치적인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이다 보니까 사실 대선 전후부터 해서 작년을 강타했던 사건 아닙니까? 네. 그것이 1년 지나서 그 판결이 났는데, 사실 지난번에 이석기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47회 정도의 어떤 변론을 거쳐서 했습니다만, 이것도 44회, 거의 그거에 못지않게 집중적인 변론을 거쳤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에 우리가 그 일반적인 뭐 법적인 잣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국정원의 어떤 그 정치 개입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국정원은 개혁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난 대선에 있어서는
정당성은 인정된다 하는 것이 이 판결의 어떤 정치적 함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 법조인들 사이에도 상당히 어떤 비판적인 견해는 많습니다. 상당 부분은 또, 증거 재판이기 때문에 마땅하다라고 하지만 좀 전에 얘기했는 대로 술을 마셨는데 왜 그 음주운전이 아니냐. 그거에 대한 대답은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술을 마셨지만 처벌되는 수준 0.05% 이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논리도 가능하긴 한데요. 네. 여전히, 지금 어차피 1심이고 항소심, 상고심에서는 바뀔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마치 이석기 의원 사건에 있어가지고 전부 유죄가 됐지만 항소심에서 어떤 그 내란 예비 부분에 대해서, 음모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났듯이 네. 아직까지는 1심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법조계 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수긍하다, 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있는 반면에 네. 역시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특히 어떻게 정치 개입이 선거 기간에 있었는데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